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꽃피고 아름다운 4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이제 하순에 접어들게 되네요.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중에 11차 캐나다 로키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입니다. 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도로 자체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관광지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곳이 이런 이제 정말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빛의 호수들이, 빙하 호수들이 아주 즐비하게 놓여 있는데요. 그런 볼거리도 있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이제 제가 캐나다 로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캐나다 로키는 로키 산맥의 북쪽, 캐나다 쪽에 있는 로키 산맥을 얘기하는데요. 그 면적이 무려 우리 남한의 거의 2배가 되는 면적이 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국립공원 4개가 몰려 있습니다. 먼저 밴프 국립공원, 제스퍼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그리고 쿠투니 국립공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중심을 흐르는 도로가 바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처럼 이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에 정말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대한 얘기라는 걸 오늘 기대하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잠깐 볼까요? 맛보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길은요, 캐나다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 횡단 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에서부터 아이스필드를 진입하기 위한 그 진입 부분에서부터 찍어 놓은 그 영상인데요. 뭐 계속 이런 풍경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옆으로 이 2000m, 3000m가 넘는 설산들이 절비하고, 또 양옆으로는 또 그 침엽수림이, 정말 울창한 침엽수림이 전개되는 이런 길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항상 늘상 뽑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제 알버타주의 93번 국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길이가 230m고요. 시작점은 이제 밴프의 그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호수 레이크 루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제스퍼 국립공원의 기점 도시인 제스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뭐 보우 레이크, 페이토 레이크, 허버트 호수, 뭐 이런 아름다운 호수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파스커 폭포, 또 빙하죠. 우리가 직접 발로 밟아볼 수 있는 그 육지에 있는 빙하,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등 정말 수많은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한번 달려볼까요? 신나게 한번 즐겨보시죠. 이렇게 날씨 맑은 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정말 멋진 도로입니다. 저는 이래서 이 캐나다나 미국의 이 여행을 꼭 로드 트립을 통해서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풍경도 아름답고 그 달리는 도로에도 뭐 아무 방해가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신나게 여러분이 여행의 즐거움을, 기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바로 이곳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입니다. 오늘 뭐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시작점은 어차피 아름다운 도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오랫동안 한번 즐겨봤습니다. 네, 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도로이기도 하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레이크 루이스에서 북쪽의 제스퍼까지 230km가 진행되는 이제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주행 시간은 약 3시간 10분입니다.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관광 명소가 있어서 거의 뭐 한나절 아니면 뭐 하루 종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관광 명소들은 이처럼 허버트 호수, 보우 호수, 페이토 호수, 워터파울 호수, 뭐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호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더 크로싱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거쳐서 써납타 고개를 넘어서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이건 정말 거대한 빙하, 이거를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그 빙하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써납타 폭포, 에스페스카 폭포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의 유명한 명소들은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요소들인데요. 보우호수, 정말 이 눈 덮인 산과 호수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페이토 호수, 저는 이 호수를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신비롭고, 물론 캐나다 여행을 가기 전부터 이 호수를 어떻게 제일 기대했던 호수였는데 그 기대를 100% 충족해준 그런 호수입니다. 그리고 허버트 호수.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게 되면은 정말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 투영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호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페스카 폭포. 뭐 높지는 않은 폭포지만 그 수량이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 웅장함을 던져주는 폭포이죠. 그리고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저희들이 이런 설상차를 타고 직접 빙하를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가는 길목에는 이렇게 멋있는 전경들이 이곳저곳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허버트 호수인데요. 그 알버타 93번 도로가 딱 시작되는 이제 레이크 루이스 약간 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초입에 위치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수에 투영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로키 중에서는 저는 이 허버트 호수를 따라갈 만한 이런 그 사진, 즉 포토를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신다면은 꼭 여기에는 이제 사진 작가분들은 꼭 가셔야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가셔야 이처럼 정말 거울처럼 투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한 9시경에 도착했던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거울 위에 올려놓고 찍어도 이렇게는 투영된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뭐 한 점이 흔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거울 위에 놓여있는 산이 그대로 데칼코마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시작 전부터 이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저희들을 아주 혼을 쏙 빼놓은 그러한 정말 절경을 저희들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 허버트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가면은 또 이런 이제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보우 호수입니다. 이 보우 호수는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어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전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는 넘티자 롯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가서 또 즐기시면은 한나절 정도는 쉬어가셔도 될 거고, 만약에 멀리서 오신 분들 같으면 이곳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어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우호수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산과 이 호수와 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이때도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갔기 때문에 정말 그 비치는 그 영상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게 바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곳을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떠나기 싫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네,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호수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은 넘티자 로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곳은 당시 여행 가이드였던 지미 심슨이라는 사람이 부인 넘티자를 위해서 지은 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넘티자라는 이름이 다소 모르겠어요. 당시 그 원주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 빨간 지붕에 너무 고즈넉하게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는 통나무로 지은 그런 그 산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 들려서 구경도 하시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점심을 먹든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 숙소를 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이제 넘티자 산장을 지나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욱 놀라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로 보호수 쪽을 좀 지나게 되면은 그 까마귀 빙하 모양, 까마귀 발자국을 닮은 이제 빙하라고 그래서 까마귀 빙하라고 부르는데 그쪽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발톱이 이제 깨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페이토 호수인데요. 제가 캐나디안 로키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손꼽는 것이 바로 이 페이토 호수입니다. 이 마치 그 오리 발가락처럼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이 호수의 색깔이 어쩌면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토 호수를 가기 위해서는 약간 전망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물론 자동차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호수에서 약 3.7km 지점에 떨어져 있는데요. 자동차로 약 8분이기 때문에 얼핏 잘못하면 도로에서 바로 패스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페이토 호수 전망대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토 호수를 가는 길은 주차장에서 침엽수림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 풍경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자꾸 흔들립니다만은 앞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저희 이제 그 집사람이 탄성을 지르기 시작하네요. 그 색깔에 놀라고요. 그 앞에 전개되는 풍경이 정말 어마어마한 풍경입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전망대 보이는 이제 나무로 데크로 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도착해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색깔의 이런 정말 신비스러운 호수가 전개됩니다. 이걸 이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인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색깔입니다. 근데 이 색이 또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 색깔을 반사되는 색깔을 달리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색깔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건 정말 떠나기 싫어요. 보고 봐도 질리지 않은. 어떻게 이런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이번 여행의 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에서 가장 정말 감동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페이토 호수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토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8.7km 정도 조금 또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런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워터파울 호수라고요. 산과 호수가 가장 잘 어울리는 호수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삼각형 형태의 산이 바로 채프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기 또 신비한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워터파울 호수는 정말 배경이 되는 이 삼각형의 채프렌 산과 아주 가장 그 풍경이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호수 색깔도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에메랄드 호수 빛깔과 똑같은 색이죠. 정말 옥빛 색깔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좀 더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더 크로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이제 어떤 지점이냐면은 이 93번 도로하고 캐나다 로키 북동쪽에 위치한 레드디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도 좀 아름다운 동네인데요. 그곳으로 가는 엘버타주 11번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교차되는 곳이라고 해서 아마 크로싱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곳도 이렇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산의 모양들이 아주 큰 바위 덩어리들이 있고 그 또 수목 한계선까지 침엽수림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딱 벨트를 이루듯이 이게 이제 한 2000에서 2200m 지점이 되거든요. 그 수목 한계선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주로 대개 이제 93번 도로로 가다 보면 약 5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요. 이처럼 더 크로싱에는 숙박시설도 있고요. 식당이나 주유소 등이 있어서 중간에 꼭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230km 중에 이곳만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좀 적게 남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크로싱에서 주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설산과 도로 양옆으로 전개되는 그러니까 침엽수림 사이를 이렇게 뚫고 저희들은 또 이제 북쪽으로 제스퍼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향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그 빗속에서 그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 또 좀 험한 산세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93번 도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끝까지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나마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또 기대해도 좋습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북극 쪽에 가지 않고도 정말 네 발로 빙하를 밟아볼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빙하수를 마셔볼 수도 있는 캐나다 로키 세 번째 시간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